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FOMC 회의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날 예정입니다. 또 27일 상장되는 LG 에너지솔루션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파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지는 가운데 이 시장의 금리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2.7% 빠졌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12%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국내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FOMC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경기 방어주인데다가 최근에 식품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의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도너리 고수익 작전, 도너리포트 포트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또 다시 월요일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1월 FOMC입니다. 자, 대망의 FOMC 회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은 확정이 됐고 일각에서는 뭐 4차례, 5차례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하느냐, 뭐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가 지금 또 많이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망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급락, 이번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 부분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하는 시장, 그리고 시장이 오늘 내일 마감되는 시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 조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다가오는 태풍 내지는 태풍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 아니면 태풍의 피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미리 강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이슈 내지는 핵심 요인, 따져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긴축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어느 정도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장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마감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의 어떤 넷플릭스죠. 죄송합니다. 네. 넷플릭스의 20% 이상의 하락, 급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 이 악화시키는 그 가장 중심에는 실적, 지금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어지게 되는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크게 좌지우지했다라는 점. 특히나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실망을 자아냈던 부분. 어찌 보면 구독자 수의 증가수가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다소간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넷플릭스의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를 한다라면 실적에 대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게 된다라면 우려감이 생기게 된다면 그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주가로의 영향은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4분기 실적 진행 이 부분 플러스 지금 현재 1, 4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고 있죠. 1, 4분기 기업들의 어떤 그 행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다소간 최근 들어서 하향 조정 한 6% 정도 평균적으로 하향 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까이 좀 진행을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FOMC 우리 시간으로 1월 26일, 27일 그 개최가 되죠. 긴축 가속도에 대한 우려감 말씀하셨던 대로 0.25, 25bp냐 아니면 50bp까지도 지금 현재 가능성. 근데 이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일 수밖에 없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좀 정점을 이미 통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일단 당분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정점 통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은 더 우리가 전망했던 예상했던 것 부분보다 조금 더 심화되어지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패드워치에서 전망 그 설문조사했던 바와 같이 3차례 인상이 아니라 4차례 인상에 무려 32%의 지금 현재 시장 전망치. 그리고 5차례라 하면 한 1.5%, 누적으로 1.5%의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합니다. 5차례 인상이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 설문조사는 27%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을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4분기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에는 특히나 네. 빅텍 주식들, 테슬라, 애플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네. 25일 내일 저녁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수요일에는 테슬라 그리고 목요일에는 애플 컴퓨터의 실적 발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고 미리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와 애플 컴퓨터의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파악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진다면 우리 기업들이 관련 상장된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센서스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국 연준에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런 긴축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긴축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리고 피해를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좀 네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긴축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 어떤 그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 우리가 맞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태풍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를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연준 통화 긴축으로 선회 그들의 입장 정리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히 지난주 주말까지도 어찌 보면 토요일, 일요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사실상 마음이 어찌 보면 상당히 심란할 상황 정도까지도 나스닥 지수 거의 뭐 3%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부분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의 피해와 금리 인상의 수혜 분명히 나눠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금융주와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 원자재주가 될 수밖에 없고 피해주는 기술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또 하나 인플레이션의 해지에 의해서 소비재들의 움직임과 원자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최근 이제 그 유동성 긴축 선회 이후에 업종별로 나타난 부분,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주가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평균 지난 연말 이후에 평균 14%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주, 오히려 12.8%의 평균적인 상승, 주가의 상승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현재 제가 긴축 선회라는 유동성의 변환, 유동성 장세의 마감 부분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장 내에 나타나는 변화, 기술주의 하락과 원자재 그리고 원자재와 인플레이션 해지와 관련된 에너지주의 상승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조차도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죠. 비트코인은 제가 스튜디오에 한번 출연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실질적으로 고성장 기술주들의 움직임 내지는 투자 심리는 거의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성장을 성장을 기대하면서 실질적으로 멀티플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고성장 기술주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실질적인 어떤 그 베이스 자산이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의 수급 논리에 의한 어떤 그 배경에 따라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한동안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가격 추이 나타나고 저 그래프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12월만 해도,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7만 달러, 6만 5천 달러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3만 5천 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지난 주말, 특히 지난주 상당 부분 4만 달러가 깨진 이후에 3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일단 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장 환경의 변화다. 그렇다면 기술주에 대한 다소간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조정, 반면에 그 원자재랄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준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의 움직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말고도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많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주에 이제 그 앞서서 FOMC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죠. 실질적으로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상당 부분 유동성을 흡수했고, 이 유동성이 이제 다시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70조 원,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공모 기준으로 해서 그 공모 예탁금이 무려 114조 원이나 들어온 이런 부분들. 여기에 지금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 200 그리고 이제 그 각종 펀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수의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대두가 되면서 그 선택과
그리고 이를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종목별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에너지 가격과 관련되어서 러시아의 어떤 그 개입이 상당 부분 그 기정사실화가 되어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게 조금 더 갈등이 좀 심화되어진다라면 에너지 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또 하나,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 지표, 특히나 PC와 관련된 개인 소득과 이제 그 소비 지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급과 관련된 지난 주말 뉴스 주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무려 114조 원이나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네.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죠.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있구나. 무려 한 종목에 114조 원이라는 자금이 몰릴 수 있을까? 그 유동성, 어마어마한 유동성, 얼로 가질 못하고 결국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부동의 자금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증권시장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한 핵심 관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장 일정이 27일이죠. 27일에 이제 그 상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난 부분이 114조 원에 이르는 네. 그 청약금. 여기서 세 가지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지수 내에 주요 핵심 지수들이 있습니다. 이 지수들의 편입과 편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일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나머지 종목군들은 비중에서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 흔히들 MSCI 인덱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그 인덱스에 편출입되는 6월과 12월 우리가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5월과 11월이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편출입을 놓고 수급의 어떤 그 차별화, 양상, 양극화 양상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에너지 솔루션도 그런 상황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IPO 이후에 실질적으로 IPO가 뭐 100대 1, 200대 1 뭐 이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탈락한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는 추정 어떤 그 자금들이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편입, 확대를 하려는 그런 어떤 그 펀드들의 매수세가 분명히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청약 환급금에 대한 시장 잔존 가능성. 물론 이제 그 시장 잔존 가능성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적인 대체 어떤 그 대형주 쪽으로의 그 쏠림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에너지 솔루션에 몰렸던 청약 환급금의 대다수의 성격은 안전자산을 좀 추종하는 그런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니까요. 이에 따른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좀 저평가로 많이 여겨지게 되어 있는 어떤 그 IT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현재 사실상 국제 에너지 가격의 어떤 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시 네. 주요 정유시설 폭격도 있었고, 예멘의 폭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관련한 이슈, 실질적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의 오미크론 확산 정점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그것도 폭넓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우리나라 역시 오미크론의 확산 가능성, 어제도 이제 7,000명이 넘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죠.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일단 확산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오미크론의 정점 통과 가능성,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코로나 백신 관련주의 어떤 그
특별한 움직임, 눈에 띄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변에서는 어떤 그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관심은 일단 좀 저점 매수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참 이런 코로나 시국에 또 네네. 이렇게 국민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올림픽이 또 다가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수혜 섹터가 있을지 좀 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한 3월 달까지 남은 네. 이슈, 이벤트 따져보면요. 중국의 춘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부터 중국의 춘절이 시작이 되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설 연휴의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월 4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베이징 선거 오늘 좀, 베이징 올림픽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베이징 올림픽의 주요 화두 뭐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요 화두는 뭐니 해도 친환경이다. 그러면 친환경의 어떤 확실한 다짐 내지는 확실한 바탕을 깔고 가는 그런 스포츠 행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우리 시청자들 분명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도 역시 친환경과 관련된 특히나 ESG와 관련 ESG의 E를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뭐 주요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화두 ESG인데요. 이와 관련된 그 환경, 친환경 올림픽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 특히나 수소 환경과 관련해서 이미 경기장 내 그 수소차 655대 투입할 예정이다라는 점,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 이미 현재 444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를 시켜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를 분명하게 어떤 그 주요 교통 수단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26개의 모든 경기장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빙상 경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빙상 경기장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냉각제를 활용을 한다라는 점. 여기에 교통 부분 역시 85% 이상을 친환경, 소위 말하는 전기 자동차와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와 천연가스 자동차를 활용을 해서 이동 수단을 이용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현대기아차와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현대기아차와 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몰리는 자금 때문에 다소간 다른 기타 친환경 종목들의 다소간의 좀 배제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상장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 안정화가 진행이 된 그런 수급적인 안정화가 나타난 이후에는 전체적인 동반 관심, 동반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수소 인프라와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관심 영역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뭐 미국의 FOMC 회의에 따라 변동성이 또 강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빠지면서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예. 일단 뭐 다우지수가 1.3%. 네. 근데 이제 더 걱정이 되는 부분 나스닥이 무려 그쵸. 2.72%나 급락하는 네. 그런 모습 나타났죠. 여기에 이제 그 주요 대형 기술주들 넷플릭스가 무려 22%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3%, 아마존이 6%, 엔비디아가 3.2%, 그리고 애플은 조금 다소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1.3%의 하락. 주요 기술주들의 하락. 이 수준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플릭스의 하락 배경 20%가 넘는 폭락.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넷플릭스의 22%에 다다르는 급락 부분. 이 단초는 소위 말하는 구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치를 약간 하회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폭락을 야기시키는 핵심적인 빌미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애플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미크론의 확산과 국제 유가 불안, 이에 따라서 항공주 역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1.8%를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초가 1.81%로 시작된 10년물 미국 국채가 1.764%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것도 대폭적인 안정화를 보였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일단 조금은 좀 인플레이션이나 페드 쪽보다는 아마도 실적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이,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는 이미 마감했다라는 쪽으로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유동성 장세 이후 실적 장세가 꽃을 피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의 마감에 대한 소프트 랜딩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 실적 장세, 따라서 실적에 오히려 상당 부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실적과 관련해서 특히나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다소간 미국 쪽 관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쪽에도 춘제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중국의 소비와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 역시 우리 포트폴리오 한켠에 넣어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경제 지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4분기 GDP 내일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4분기 GDP도 목요일 날 발표 예정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챙겨 나가시면서 이번 주 조심스러운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시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에 가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방에 대해서, 그 나머지 돈들의 향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다시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리포트를 또 분석해 봐야겠죠? 오늘의 업종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은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경기 방어주 그리고 가격 전가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1월장인데 이 작전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종목군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BGF 리테일 상승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꾸준히 시청하셔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음식료 업종도 얼마나 전망이 좀 긍정적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음식료 섹터를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난해 3분기부터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4분기부터 하나하나 좀
발현되는 시기가 음식료 섹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좀 증시가 어렵고 이럴 때 경기 방어주 그리고 음식료 섹터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상승기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구분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9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음식료 섹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1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당락 차익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공모주 청약까지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사고, 매드팩토의 임상 반려 소식,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관련 감리 소식,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관련된 매도 소식, 신라젠의 상장 폐지 결정, 아직까지 조금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있기는 하겠죠. 카카오 경영진의 사퇴 그리고 먹튀라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어마어마한 공모 규모에 의해서 수급 쏠림들이 있었습니다. 안트로젠의 인상 실패,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화재, 그리고 또 효성 TNC에서 화재 사건들이 사고들이 하나하나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1월 단 한 3주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모습이 참 어렵다. 그리고 만만치 않다. 예상 밖의 일들까지도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4,200포인트 정도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마저도 조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어제 저녁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린저 밴드 200일선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13,300선까지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망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렸고 아직까지 조금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2일 외국인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22일 지난 금요일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 금요일 외국인 수급을 보면 이렇게 매수 우위로 좀 구분을 해놓고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인이 2,200억, 외인이 3,2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 6,400억, 570억 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도를 하지 않고 좀 관망을 하거나 매수한 섹터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 보험업종 나옵니다.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이는 곳이 화학, 철강, 금속 나오는데 경기 민감 섹터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간색 구간 매수로 잡힌 부분들을 보면 통신, 금융, 유통, 음식료, 전기, 가스 결국 경기 방어주 섹터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카콜라, 허쉬 초콜릿, 펩시코, 그리고 오레오 과자로 유명한 몬델리즈, 그리고 제너럴 밀즈, 플라워스 푸드 등 음식료 섹터가 52주 신고가를 좀 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시장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명확히 수급적으로도 구분이 좀 되고 있고 그러면 방금 전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의 수혜, 그리고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 섹터는 22년도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곳으로 하나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곳에 대한 추적과 관찰, 관심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이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이 경기 민감주인데다가 또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니까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악재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도 계속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음식료 업종의 투자 키워드는 3분기는 부진했으나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연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업황 개선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모멘텀을 찾자면 한류 열풍, K-푸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 같은 경우가 여기에 또 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 전가력이 결정이 되었고 가격 전가력이 이제 실적에 반영돼서 발휘될 그리고 우리가 수치로서 확인될 일들이 하나하나 남아있다. 4분기 실적부터 어떤 기업들이 가격 전가력에 의해서 무언가 좋은 모습들, 퍼포먼스들을 내는지 미리미리 좀 살펴보고 뜯어보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격 전가력,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판매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 이후에 곡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시작했다. 피크를 찍었다. 정점에 달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곡물 가격이 또 내려갈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판매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시장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곡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 또는 하향 조정된다면 거기에서 마진율이 높아지고 이익 체력이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 음식료 섹터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 빠르게 서머리만 먼저 한다면 롯데칠성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영업일수 증가, 롯데칠성은 가정용 채널 중심의 주류 수요가 매력적인 이익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료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여기에 P와 Q, 판매량 모두 다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 매출이 높은 기업이다. 업소용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완화,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풀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엔진은 수출에 대한 부진,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고 동원 F&B와 메일유업은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과 판촉비 증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주력 제품에 있어서 가격 인상을 했고 상반기에 이러한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플랫한 모습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살펴볼 기업이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좀 강할 기업 중에 하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나 그보다 조금 반등이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오리온은 정이고 정은 초코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해외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좋은 상품, 라면과 이러한 파이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미노산, 축산 부분 시황의 역기저 효과 때문에 실적 개선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조금 다소 약한 부분이 있지만 워낙 언택트와 컨택트, 냉동식품류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인프라, 매출 판매 인프라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은 잘라낼 종목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만한 그런 기업으로 분류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면, 농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CJ 프레시웨이, 식자재 유통, 외식 경기가 좀 회복되고 물가 상승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농심과 CJ 프레시웨이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지난 금요일 시장 굉장한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기록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섹터였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함께 가격 상승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저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음식료 섹터의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음식료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면 22년도 지수 하단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는 음식료 섹터 안에서 더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 준비해서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종목들도 이번 주에 차근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3%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은 가는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체크해 주시죠. 네, 시장이 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분들께 계속 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꺾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 혹시나, 반등이나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여지없이 무너진 뭐 그런, 증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머징 마켓에서 현금화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국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던 상승 트렌드를 이탈을 했고 하락 트렌드로 완전히 이제 접어든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줘야 되는 뭐 전저점이라든지 지지 라인들을 확연하게 이제 이탈을 시키면서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시장이 밀려 내렸습니다. 이제 시장을 월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보는 오전에 매수를 하고 메이저들은 종가에 매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증시 자체가 오후장에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낙폭이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좀 지금 투심이 안 좋고 얼어붙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락세가 어디서쯤은 멈추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13,000포인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2015년도 첫 인상이 나왔을 때 증시가 이제 빠졌던 그 폭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 이제 대략 7% 정도의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번에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13,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빠져야지 17%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아침 시간마다 이제 국내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좋아야지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뭐 기업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한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각 나라 자산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은 회피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욕만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라면 가라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앵커님이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이 나와도 상승하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370개 종목 중에 국내 증시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하락장에도 하한가를 들어가고 급등이 계속 나와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락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장이 아래로 내려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종목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주가를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보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침마다 이제 전일 상승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세 종목이 안 보일 경우에 한 두 종목 얘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한 종목 딱 찍어서 이야기 드리는 경우들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뭐 DY였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DY라는 종목 한 세 종목 이야기를 드렸는데, DY 그다음에 뭐 프로텍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상승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강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인데, 시장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가치가 더 높게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달리는 말이 더 간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종목들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Y라는 종목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시세 좀 크게 나왔었고요. 프로텍이라는 종목, 반도체 하면 저는 이제 이 종목밖에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기업이 건실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익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준 종목이고, 도노리포트에서도 뭐 수익을 한 2번이나 줬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 한 차례 쉬었는데, 거래량을 확연히 죽여놓으면서 이제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최대한 저점 관점, 저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부터 갭 상승 출발한다. 시장이 미증시가 어제 2% 넘게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가를 상승 출발한다는 것은 위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해서 아침에 갭 떴다고 해서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좀 짜두시고,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갈 경우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들어온 건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눌림이 나온다. 강한 종목들 그냥 죽지 않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구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분할 매수한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으시니까요. 뭐 어제 미국장 너무 빠졌다고 해서 공포에 질리시지도 마시고,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일단 생존,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TS 트릴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PD님께는 금요일날 이 종목을 이야기하려고 올려드렸었는데 이 주제가 전일 상승 탑 10 종목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못 드렸는데요. TS 트릴리온은 지금 5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파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단타,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이제 도너리포트 관련주죠. DSC 인베스트먼트 약 한 6% 정도까지 이제 금요일날 갭 뜨면서 우리가 수익권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장대 음봉,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매수를 들어갔을 때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딱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월요일날 갭이 떴을 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봤던 부분이 SB인베스트의 이제 갭이 워낙 컸던 데다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수익을 다 챙기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5,750원 최근에 이제 눌림의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 들어가 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노란톡방 안 들어와 계신데 DSC 인베스트먼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또 이런 부분들 설명을 채팅방에서 또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조금 해보시고요. 그러나 비중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챙겨볼 만한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시간 월요일장 대비 작전들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